안녕하십니까? 잘 보셨어요? 자, 요쪽 펼쳐놓으시고요. 그래서 한두 개 빼고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아닐까. 책에 계속 강의했던 부분에서는 물어봤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 주셔야 한다. 일단 뭐 문제 풀다 보면 아는 문제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집에 와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 편히 가지시고요. 설명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기본서나 요약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충분히 정리될 거라 믿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납세무의 확정식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틀린 것은, 자, 여러분 요 1번 문제는 조세 총론 문제죠. 그래서 계속해서 1년 내내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거 납세무의 성립과 확정, 그죠? 물어봤죠. 그러면 납세무 확정식이 별표 2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납세무 성립을 물어봤고요. 이번에 확정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확정식을 물어보면 당해 세목의 부가징수 방법을 가지고 판단하십시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페이지 적어놓으시면 되겠고요. 옆에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여러분? 취득세 무슨 세목이죠,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그러니까 납세무자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 세목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소득세 다 똑같죠. 하여튼 신고 납부 세목은 납세무자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옆에 하나 줘보세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떡한다? 이때는 누가? 과세권자 뭐 할 때죠, 여러분?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죠? 맞나요? 예. 자, 다만 여러분, 신고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인 보통 징수로 갈 때는 그냥 간다? 뭘 끌고 간다? 뭐 끌고 가죠, 여러분? 가산세 끌고 가죠, 여러분? 같이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자, 재산세,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 징수하는 거죠. 또 뭐 있죠, 여러분? 지역 자원 시설세 있죠, 여러분? 또 뭐 있죠, 여러분? 국세 쪽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뭐죠? 원칙이죠. 종부세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보통 징수 방법, 즉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이러한 세목일 때는 과세권자인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죠, 여러분? 결정하는 때.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신고, 정부의 결정, 과세관청의 결정. 요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냐, 확정이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3번. 양도소득세. 대표적인 게 무슨 세목이죠,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따라서 납세무자 정부에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할 때. 자, 1번과 2번은 지방세니까 누가 나온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온 거고, 3번 양도소득세니까 국세죠? 국세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부. 이런 걸 바뀌는 걸 보셔야죠. 자, 4번 인지세. 역시 국세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납세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것. 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3가지. 그래서 인지세. 그 다음 뭐죠,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그 밑에 자동으로 패키지 뭐가 쫓아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요 3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니까 정부가 뭐 할 때죠, 여러분? 거기 밑줄 결정하는 때. 요거는 원칙이죠, 원칙. 근데 물어보기는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죠, 여러분? 예외 물었지. 뭐라서 앞에 신고 납부. 그럼 예외로 대답하셔야죠. 그럼 이때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가 아니라 납세무자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하는 때죠.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여러분. 하나 맞았죠? 응? 예. 맞기는 스키야. 1번부터 틀렸다. 이씨. 설마. 자, 2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납세무 성립 확정 꼭 정리해 두세요. 예.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작년이죠. 납세무 소멸 사유가 나왔을 때, 이제 납세무 소멸 사유가 못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응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을 한번 좀 본 건데, 2번 별표 하나 정도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갑시다라는 의미로 정리한 겁니다. 2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때는 부과할 수 없다. 다음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게 뭐죠, 여러분?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되면 납세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되죠. 따라서 납세무자도 납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도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틀린 것은 물었죠. 다만 상호 합의나 결정 또는 판결 등 예외는 논하지 말자는 얘기야. 예외 고려했다는 건 돌아버리는 거야. 자, 그럼 보죠. 1번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자 무슨 말 나왔어요, 여러분? 1번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부정행. 항상 키워드만 좀 잡으려고 그러고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1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부정행이야, 부정행이. 나쁜 놈. 죽어라! 그래갖고 신고 불성실 가서 몇 프로 때려? 신고 불성실 가서 몇 프로 때려? 40%죠, 40%. 이때 제척 기간은 몇 년이냐 그 얘기입니다. 몇 년이죠, 여러분? 10년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정한 행위란 말이 나오면 몇 년 몰고가? 10년. 옆에다 적으세요. 국세도 똑같아요. 국세도 동일. 다만 국세에서는 국제거래인 부정행위인 국세일 때는 이때는 몇 년이죠? 15년. 예,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별거 있어요. 자, 2번 뭐죠? 2번도 자 2번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문구가 뭐랬죠, 여러분?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 밑에도 보세요. 3번도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면 둘 다 뭐죠, 여러분? 무신고야, 둘 다. 2번과 3번 둘 다 무신고야, 여러분. 근데 2번 앞에 무슨 말이 붙었죠? 응? 무슨 말이 붙은가? 딱 보니까 뭐랬어요, 여러분?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 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서 뭘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앞에 뭐가 붙었죠, 여러분? 그럼 죄질이 무거운 거죠? 그럴 때는 몇 년이다, 여러분? 무신고라도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냥 단순 무신고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단순 무신고는 7년이야, 여러분. 단순 무신고는 7년. 역시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를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하면 몇 년이다는 얘기라면 7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7년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수험표 7장이면 뭐 7년인데. 7년 못 버티겠어, 설마? 근데 여기는 단순 무신고가 아니라 좀 뭐가 붙죠,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떠한 사유로 해서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 앞에 뭐가 붙어버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단순 무신고 그러면 몇 년이지만 7년이지만 예를 들어서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 또는 명의신탁을 했다 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뭐가 돼서 과점 주주가 돼서 취득세 낸데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앞에 뭐가 죄질이 무거운 것이 붙으면 이때는 단순 무신고가 아니라 이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10년으로 간다 이렇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감 잡으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거기 2번처럼 그냥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딱 읽어만 봐. 죄질이 무거운 것들이죠 다. 죄질이 뭐한 거? 무거운 거. 네. 이렇게 죄질이 무겁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때 몇 년 간다 여러분? 7년. 10년 죄송합니다. 10년. 그다음에 3번 취득세 납세 문제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뭐죠, 여러분? 무신고. 이때는 몇 년이야? 7년이죠. 그래서 5년이 아니라 7년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4번, 5번은 쉘에 묶어 그냥 몇 년이나? 5년. 그래서 여러분 제척 기간 물어보면 딱 세 가지야. 제척 기간은 10년, 7년, 5년 세 가지 여러분. 근데 10년은 죄질이 뭐한 거? 무거운 거 10년. 단순 무신고 7년. 나머지 쉘이 뭐라고 몇 년 여러분? 5년. 그게 바로 4번. 밑줄 무슨 신고죠? 여기는 과소신고죠. 과소신고. 아까 3번은 뭐였고 그러면 무신고고 4번은 신고했어 안 했어? 했죠. 했는데 뭐 했던 얘기야? 적게 신고한 거죠. 3번과 4번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차이점을 느끼셔야죠. 3번은 신고 자체를 안 한 거고 4번은 신고는 했어 안 했어? 했어. 했는데 적게 신고했던 얘기야. 그럼 몇 년이다 여러분? 5년.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밑에 재산세 있죠. 재산세. 밑에 들어보세요. 뭐 지역자원시설세. 또 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건 다 몇 년이다 여러분?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네.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3번이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역시 조세 총론에서 요 3번은 적으세요. 여러분, 종합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 종합 문제. 충분히 시험에 조세 총론에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 3번은요, 올해 적으세요. 2018년도 개정사항들입니다. 한번. 2018년도 개정사항들 중에서 좀 그래도 꼭 좀 기억해 주실 만한 것들만 뽑아본 겁니다, 여러분. 별표 2개, 문제 3번. 자, 1번 취득세 보죠.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옳은 거. 취득세에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여기 밑줄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항상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여러분 결론 냅시다. 뭐와 뭐로 구분해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서 1년 내내 합니다, 이거. 그래서 원칙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뭐로 구분하라? 두 가지로 구분하라. 그래서 뭐는 채무 인수액은 앞으로 여러분이 갚을 빚이니까 이건 무상, 유상. 그러면 이 빚을 왜 또 하나 써? 나머지가 있죠? 요 나머지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이죠, 무상. 오케이? 이거 구분하시죠? 예. 그런데 요때 올해 신설된 거 이거죠.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왼수지간이면 어떻게 알아? 이때는 전부 뭘로 봐라? 증여로 봐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1번 맞았다, 틀렸다? 틀렸죠. 유상으로 취득한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올해 신설된 규정이었죠. 그래서 뭐와 똑같아요, 여러분? 얘는 국세와 지방세가 똑같죠. 국세와 지방세가 똑같은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역시 2번도 개정된 사항이죠, 올해. 등록 면허세에서 유상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자, 유상 취득하는 주택일 때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하죠, 여러분?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그 다음에 9억 초과하면 3%. 이거 적용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뭘로 과세한다? 등록 면허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 세율을 한다. 아니죠. 해당 주택 취득세율에다 해당 주택 취득세 세율에 몇 프로 곱한 거죠, 여러분? 50%라고 그랬죠, 여러분? 50%. 여러분 1번은 거기 3번에 보기 1번은 4쪽 적어 놓으시고요. 4쪽. 꼭 집에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 2번은 15쪽 다 있어요. 가면. 자, 3번. 자, 계속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3번. 재산세에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하반월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요거 개정됐죠?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 여러분? 20만 원이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한테 좀 점수 좀 주려고 제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20 있죠? 3번을 찍으신 분은 공부를 안 한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4번. 양도소득세에서 법령에 따른 장기 가정 어린이집 밑줄 하나. 그 다음에 그 밖에 1주택을 국내 소유하는 1세대가 자, 밑줄 이거죠.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몇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1주택으로 보는 거죠. 작년까지는 뭐였죠, 여러분? 장기 임대주택이었죠.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뭘 양도하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이때 이 임대주택수와 관계이시 없이 여기서 몇 년 이상 거주했으면 2년 이상을 거주했으면 요 주택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근데 올해 추가된 게 장기 임대주택은 물론 여기다 하나 더 들어온 게 뭐죠, 여러분?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는 주택 하나와 아파트 하나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한 주택 몇 주택인 상태에서 2주택인 상태에서 뭘 양도했는데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여기서 몇 년 이상 거주했으면 2년 이상 거주하면 너 몇 주택으로 봐줄게?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겠죠. 비록 주택이 두 개이지만 이게 투기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1주택 혜택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4번이 올해 추가된 거죠. 정답이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양도소득세 1주택의 예외 규정이죠. 1주택의 예외 규정.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지만 가서 보면 다 있죠. 30쪽 적으시고요. 5번 양도소득세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했다. 첫 번째 조건. 건물 신축 후 몇 년의 양도? 5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거죠.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양도했으니까 양도책을 모르게 해서 되는데 실가로 했는데 실가로 하고 안 하고 환산가로 했던 얘기죠. 취득가를 뭐라 했다 그러면 환산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을 아는데 실제 취득가액보다는 환산 취득가액을 할 때 양도책이 줄어들면은 일부러 실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 취득가액을 해버려. 양도책을 어떻게 하려고? 줄이려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 뭐 하겠다? 페널티 부과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는 해당 건물 밑줄 해당 건물 환산가액이 몇 프로?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결정세에 더하라. 즉 환산 취득가액 5% 뭘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를 때리겠다 그 얘기 여러분. 다만 이때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즉 양도차익이 제로가 되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또는 과표가 제로인 경우 이런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죠. 예. 그래서 마지막이 바뀌었네요. 이거는 33쪽 적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 문제 정도를 제가 조세 총론이 할당했습니다. 자, 이제 4번부터는 우리 취득세 개별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과점주주죠, 여러분. 뭐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내고 싶은데 지난주에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워갖고 예. 저도 순간적으로 흥분하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래도 결과에 어쨌든 이제 쉽긴 해서 그냥 쉽게 가자라는 마음이 들어갖고 4번 민계공 어려우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세법 좀 어려우면 그냥 자 과점주주 몇 페이지죠 여러분? 3쪽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저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자, 답 몇 번이에요? 1번. 뭐가 틀렸어요? 1번. 응? 100분의 50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50 초가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틀린 사람 나와요, 분명히. 이상인지 초가인지를 안 봐요. 100분의 50, 100분의 55, 예. 그리고 혼자 넘어가죠. 100분의 50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50 뭐야? 초가야, 여러분. 그래서 결론냅시다. 과점주주라는 것은 한번 확인합시다. 1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금액이 주식이 당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여러분? 50% 초가죠, 초가. 그래서 적으세요, 여러분. 과점주는 그 비상장법이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최대 주주죠. 그 사람보다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없어. 최대 주주야. 그러니까 적으세요. 그 비상장법을 뭐 하는 사람이죠?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재산은 누구 명의로 돼 있지만 법인의 명의로 했지만 사실은 그 개인 회사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 취득한 것에서 법인의 명의로 뭘 냈지만 취득세를 냈지만 과점주주가 그걸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과점주주 너 한 번 더 뭐네? 취득세네. 그래서 바로 이게 무슨 과세죠 여러분? 이중과세라고 누차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를 주의해서 100분의 50을 초과라는 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해서 1번을 답을 했습니다. 2번은 실전에서는 2번을 많이 답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자, 빗줄. 법인을 뭐 할 때 여러분? 설립 시죠.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 여부는 반드시 뭐 확인해야죠, 여러분? 법인 설립 신지, 설립 훈제. 요거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 글자야, 한 글자, 여러분. 뭐, 두 글자도 아니야. 한 글자 고친 거야, 한 글자.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 뭐가 됐다면? 과점주주가 50% 초과했다.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때는. 법인을 뭐 한다면 설립한 후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이때 과세가 되는 것은 100%가 아니라 자기 뭐가 나오죠, 여러분? 지분율 나오죠. 그래서 지분율은 최초로 과세가 됐을 때 이미 과점주주인 지분이 증가됐을 때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이렇게 몇 가지를 구분해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과세되는 지분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또 쓰고 있겠지? 습관이야, 습관.
그럼 최초 과점 주주가 됐을 때 뭐죠, 여러분? 그 과점 주주가 된 날, 뭐죠, 여러분? 전부. 요거는 그냥 과거를 물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과거에 화려했던 싱글 시절이 있었잖아. 그래서 얘는 과거를 보면서 과거에 뭐예요, 여러분? 최고 지분율을, 과거의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여러분? 초과했을 때만 과세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3번, 4번, 5번 묶으시고요. 이게 과세 지분율이죠. 그래서 3번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자 밑줄 뭐 나왔어요? 무슨 말? 최초. 예, 그게 포인트야. 로 과점주가 됐을 그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 당의 과점 주주가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 자 동그라미 뭐야 여기 모든 포인트를 잡으라고 밑줄망이나 찍지 말고 동그라미 모두 이게 포인트라고. 이걸 출전이 고친다고. 자, 4번 갑시다. 4번은 뭐죠, 여러분? 이미, 참 조건 제시되잖아. 이미 과점 주주인 주주가 당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의 비율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증가됐대. 자, 그럼 어디까지 과세할 거냐? 물어야 되겠죠? 밑줄 뭐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 증가됐을 때만 증가분이죠. 그게 과세 지분이 되는 거죠. 5번 과점 주주였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게 바뀌었죠. 올해. 과점 주주의 아닌 자가 여기가 뭐로 바뀌었냐? 주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작년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과점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렇게 됐는데 올해 개정에서 과점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뭐로 했어요, 여러분? 주주. 그러면 자자와 주주로 바뀌었을 때 뭐가 차이점이냐? 얘는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주주죠. 근데 한 주라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도 다시 뭐가 되면 과점 주주가 되면 다시 과점 주주가 되면 그래서 단 한 주라도 갖고 있던 사람이 다시 과점주가 됐을 때 무슨 규정을 정하는 거고? 재차 규정을 정하는 거고 주식을 전부 처분해서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던 자가 다시 과점주가 되면 이때는 재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정해야 여러분? 최초로 이걸 정했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법인 설립 후에 자 55%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무슨 주주죠, 여러분? 과점주주. 자, 요 상태에서 20% 처분했어요, 여러분. 그럼 지분율 몇 프로죠, 여러분? 35%죠. 이제 과점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다가 이 35%인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30%를 추가 취득했어. 그럼 지분율 몇 프로 됐죠? 65%가 됐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재차 과점주주. 그럼 재차 과점주주가 되면 어떡하라? 그 전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지분을 몇 프로였죠, 여러분? 55%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그러니까 이때는 몇 프로만 되면 되는 거야? 10%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근데 요거는 55%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얘를 전부 처분했어. 전부 처분. 그럼 지분율이 얼마야? 0. 한 주도 안 갖고 있어. 이제 과점주주 아니야? 아니죠. 주주 자체가 아니야, 얘는. 주주라서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한 주라도. 그런데 0인 상태에서 다시 재취득을 해갖고, 자, 60% 취득했다 이거야. 그럼 지분율 다시 몇 프로 됐죠, 여러분? 60%가 된 거죠? 뭐가 됐냐, 다시? 과점주 됐죠.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과점주가 된 거죠? 그럼 이때 이걸 재차 과점주주로 봐서 종전의 최고 지분율 55% 초과한 것만 되는 거냐? 아니, 이때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걸로 보겠다. 왜? 주주 자체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가 된 거니까 이때는 요 재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라, 여러분? 최초. 예.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개정됐기 때문에 5번이 올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5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의해 입증될 때는 다시 유상으로 취득한 것보다 아닌 것은 여러분 이건 4쪽이죠. 또 나왔죠? 최근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거래 당사자가 누구죠,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러면 여러분 감 잡으셔야죠.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정리합시다. 항상 여러분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 당사자가 누가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 준비소. 이걸 강조하려고 여러분 제가 뭐라 표현한가요? 왼수라고 표현한 거죠. 물론 저희 집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 거고요. 여러분은 안 그럴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법에서 거래 당사자가 누가 나오면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인 거래 본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직계준비석 간의 매매 등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원칙 우리 뭐로 본다?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죠. 증여. 그럼 이걸 취득한 사람은 뭐가 부과되는 거고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또 뭘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는데 이때 취득세는 뭐로 보니까 증여로 보니까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3.5% 내는 거죠. 그 대신 이 취득세는 뭘 내야 되는가? 증여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 직계 준비속이지만 대가를 지급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면 대가 지급 사실 입증했대. 돈 준 걸 입증했다고 그러잖아.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로 봐는 거야, 여러분? 유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 그럼 이때는 양도자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고 취득세는 뭐만 내면 되는 거야? 취득세만 내면 되죠. 이때는 증여세 안 붙지. 뭐로 보니까 유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자한테 뭐가 가셔야 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뭐만 내면 돼? 취득세만 내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응.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4% 내라. 그 얘기 유상이니까. 요때 요 대가 지급 사실 입증 물어본 거죠. 자, 보죠. 1번 밑줄 뭐죠? 공매. 자, 2번 또 우리 공매 또 하나 있었죠, 여러분? 파산 선고 있었죠, 여러분? 예. 4쪽에서 자꾸 문제집에 여러분 적으려고 그래. 자, 2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뭐 했다 여러분? 매매했대. 매매. 인정해 주는 거죠? 아니죠. 매매일 때는 뭐로 본다고? 증여로 본다니까. 증여. 다만 배우자 직계 준비소관이지만 뭐일 때는 인정해 주죠? 교환은 인정해 주죠. 교환. 그 교환을 매매로 싹 바꾼 거야. 그 바꾼 걸 잡아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자, 3번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뭐 했다 여러분? 취득했대.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처분해서 샀다는데 어쩔 거야. 또는 기존에 있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제공을 대출받아서 샀다는데. 4번 이미 뭐죠 여러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 재산으로 취득했대. 5번 대가를 지급하기엔 취득자 뭐가?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이런 거 이때는 유상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어디 보면 돼요 여러분? 4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쪽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에 가서 요 문제 갖고 정리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쪽수를 좀 정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개인 간의 매매로서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냐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닌 것을 물어봤죠. 요거는 여러분 바로 5쪽에 나왔죠.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작년에 살짝 언급됐었죠. 자, 밑줄 개인 간의 매매죠.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라고? 계약상 잔금지급이죠. 계약상 잔금지급. 그럼 계약상 잔금지급에 취득한 걸 본다는 것은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 본다는 얘기죠? 맞는 말이라니까. 계약상 잔금지급에 취득한 걸 본다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날에 무조건 뭐 한 걸 본다고? 취득한 걸로 보겠다고. 사실상 잔금지급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문제는 얘가 중도에 어떻게 된가? 해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요즘 뭐 계속 뉴스 나오잖아. 매매계약 해제한다고. 매도자 매물 어떻게 한다고? 회수한다고. 심지어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계약금 더블로 주는 한이도 매물 처리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좀 이따 말씀드리라고 할게요. 이따. 자, 해당 취득 물건을,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야. 개인 간의 매매. 그럼 우리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언제 계약서에 적힌 날에 무조건 뭐 한 걸 보겠다는 얘기야? 취득한 걸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했는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얘기야. 계약서에 적힌 날에 무조건 취득한 걸 본다고. 실제 돈 언제 줬는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얘가 중간이 어떻게 됐다고? 해제가 됐다고. 매매계 중도 어떻게 됐다고? 해제됐다고. 그럼 결론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못한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한 날에 계약상 잔금 지급에 뭐 한 걸 보니까 취득한 거 이 사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결론 얘 취득했어, 못했어? 못했는데 우리는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 보니까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내야 되다는 얘기야? 취득세를 내야 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 중도가 해제가 됐다는 걸 어떻게 돼? 입증하면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이때 입증 수단 첫 번째 뭐가 안 돼 있어야 돼? 등기 등록이 안 돼 있어야 돼. 우리 세법은 무조건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취득을 봅니다. 다시 한번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로 본다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고. 그래서 첫째 중도 해제에 대해서 취득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조건 뭐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고? 등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데 작년에 이걸 바꿨어. 등기 등록을 하고 이렇게 바꿨어. 스키가. 한 글자야.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거야. 등기 등록이 되지 아니하고 둘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에서 서류에 의해서 즉 모든 서류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서류에 의해서만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 해제가 됐다는 걸 뭐하면 입증을 하면 이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여러분? 안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작년엔 요걸 건드렸어.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는 이미 작년 노출됐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또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건드릴 걸 못 밖에 없기 때문에 법정 서류 종류를 물어볼 것 같아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예. 요약집에 다 나와 있어. 웬만한 건. 자, 그럼 갑시다. 1번 뭐죠? 화해조서, 인락조서. 자, 우리 이런 거 있었는데 판결문에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제외한다 그랬죠? 그중에서 두 가지네. 화해, 인락, 조서. 2번 밑줄 공정증서. 3번 계약 해제 신고서.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해제 신고서. 이게 네 가지가 법정 서류죠. 5번은 우리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이 답니다. 검인계약서는 법정 서류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일 때 법정 서류 몇 가지 여러분? 네 가지. 여러분 정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1, 2, 3, 4 묶어 놔버렸어. 네. 근데 여러분 거기 1, 2, 3, 4 공통점 한번 찾아볼까요 다? 네, 그렇죠.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에 밑줄. 이게 뭐죠 여러분? 신고기한이네. 취득세 신고기한 이내에 입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취득세 며칠이네? 60일에서 뭐를 말한가? 신고기한이네. 당초 취득한 것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얘기죠. 이게 신고기한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기한 전에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 좀 봐두시고요. 자, 7번. 다음 중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 요소 별표 3개. 일단 과표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자, 실질 취득 가격의 범위 포함 대상이냐 제외 대상이냐. 자, 이거는 뭘 물어봤죠, 여러분? 포함 대상. 그러면 결론은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포함 대상이 아닌 것들 중에서 하나 찾아내라 그 얘기죠. 예, 그럼 1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밑줄 나왔다. 뭐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잖아. 2번이 답이죠. 밑줄 뭐죠 여러분? 할부, 연부, 이자, 연체를 1년 내내 외쳐야 됩니다. 할부, 연부, 이자, 연체를 나면 뭐 확인하랬어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셔서 개인이면 제외, 법인은 포함. 지금 포함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 물권과는 별개의 권리가나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거기 뭐라 돼서 여러분? 취득 물권과는 별개의 보상금을 했잖아. 그러니까 제외 대상이죠. 4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부가치세죠. 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왜죠? 저세요. 간접세죠. 간접세. 간접세이기 때문에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죠. 5번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밑줄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나요? 뭐 전기, 가스, 열 등 뭐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설치 비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을 제외하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 잠깐 봅시다. 이 7쪽 한번 보죠. 7쪽. 7쪽에 보시면 다만 밑줄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고 그 포함 제외 박스 바로 위에 있죠.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뭐 했을 때는 할인 받았을 때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인된 금액. 저거. 그럼 거기 할인된 금액, 할인액이 포함된 거야, 제외된 거야? 제외된 거죠. 할인액 놓치면 안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할인된 금액이나 할인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한 금액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할인액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 취득세 부가징수 갑시다. 별표 3개. 요약집은 12조. 자, 1번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자. 누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그 전은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 이게 원칙이죠? 근데 그 전에 뭘 하면? 등기 등록하면 뭐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바로 1번은 신고기한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신고기한이죠. 취득하면 취득한 더 며칠 이내 내야 돼, 여러분? 60일. 근데 그 전에 뭐 한다면? 등기를 한다면 항상 언제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된다. 맞아, 틀려? 맞네요. 그럼 1번이 답이겠죠, 뭐. 믿고 넘어가세요. 1번에 확신을 못 가지면 이제 2번, 3번, 4번, 5번 갖고 이제 한번 삽질해보는 거죠. 이거 파보고 저거 파보고. 자, 2번 보죠. 1번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확신을 못 가지면 이제 2번 본다고. 상속이라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일 때는 9개월 이내 취득세. 이거 맞네? 맞아, 틀려? 틀렸잖아. 뭐가 틀렸어? 말일이야, 말일 기준. 상속 개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 그거 말일 좀 기억해달라고 다시 그거 물어본 겁니다. 3번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권이 뭐가 됐대,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했대. 이게 그 유명한 뭐죠?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이때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 그러니까 사유 발생된 며칠이야, 여기? 30일이죠. 60일이 아니라. 이거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 개정안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그래서 과세 물권의 상태가 변동되면 원칙 60일이 아니라 예외 뭐로 간다? 30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내에 밑줄 중과세를 적용한 산출세 여기까지 밑줄 하나. 여기서 당초 밑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공제한 걸 추가 신고 납부하는 거죠. 다음은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죠. 포함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2개 틀렸습니다. 2개. 그 중에 하나라도 잡으라고. 마음 같아서는 하나만 장난치고 싶은데. 자, 4번.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이거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자, 이렇게 취득세 과세 물권을 사실상 취득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밑줄 뭘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그럼 이때는 뭐야, 여러분? 중과산세 몇 프로, 여러분? 80%죠. 중과세 80% 잡으세요. 잡으라고 일단 뭘 아니야. 100분의 80을 잡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간다, 여러분? 보통 징수. 이게 뭐죠, 여러분? 중과산세죠. 근데 이런 중과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뭐죠, 여러분?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무슨 취득일 때?
간주 취득일 때는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결론. 4번은 간주 취득이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가, 제외되는가? 제외된다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냥 때리라고. 그래서 4번은 중과산세 제외 대상인지 아는지 물어본 거야. 5번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되는데 보존해야 되는데 그걸 했대 안 했대? 하지 아니했대. 그럼 너 안 했으니까 뭘 때려?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 여러분 여기? 10%죠 10%. 자 이제 등록 면허세를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고 그래서 두 문제 정리해봤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 과세표준이 매 한 건으로 나타나는 경우 밑줄 매 한 건 나타나는 경우 자 이렇게 건수로 나타나는 조세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 종량세. 계속 얘기합니다.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과표가 건수로 나타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종량세. 그럼 이때는 한 건당 얼마 되는가 여러분? 세액은 6,000원. 그래서 등록면허세 6,000원은 어떤 의미를 했어요 여러분? 최저한세. 자, 이러한 한 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 거 물었죠. 그럼 이거 어떤 경우였죠, 여러분? 서리가 아닌 거라고 그랬죠?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가 아닌 거는 다 한 건당 얼마다고? 6,000원. 서리를 기억해달라고 제가 제 과거에 첫 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앞에서 해고 그러잖아. 그러면 1번 지목 변경 등기, 2번 토지 이 분필 합필 등기, 3번 전세권 말소 등기, 4번 가등기. 뭐 나왔다? 서리 나왔잖아, 서리. 4번이 답이잖아. 그래서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일 때는 한 건당 얼마다고? 6,000원. 6,000원. 도대체 언제 종료하냐고? 15조 요약집은. 썰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럼 가등기 때 채권 금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가등기 때 과표 뭐야?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그래서 가등기는 과표가 두 개다.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걔를 답으로 물어본 거죠. 다시 한번 지상렬이가 가등기를 하면 뭐다? 부동산 가액인데 가등기는 그 부동산가에다 뭐 하나가 더 들어온다. 뭐가? 채권 금액. 세율은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1000분의 2. 왜? 서리는 무조건 1000분의 2. 자 10번 등록 면허세에 관한 수업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별표 3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죠. 별표 3개. 1번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 밑줄 하나.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의 물건 밑줄 하나. 요 취득가 50만 원 이하 뭐죠 여러분? 면세점. 이것 등에 대한 등기 등록은 뭘로 가셔야 한다? 등록 면허세로 부과하는 거죠. 예. 올해 신설된 거죠. 예. 2번 등기 등록이 됐어. 근데 그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서 그 등기 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등기 등록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말소. 그럼 이런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가오납으로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없다. 13쪽에 나와 있네요. 이거는. 예, 그래서 1번과 2번은 다 13쪽에 나와 있어요. 요약집. 자, 3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교로 하는 경우에도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되면 달라진 경우. 그때는 무슨 가액이죠, 여러분? 변경된 가액이죠. 변경된 가액. 계속 주구장창 시험에 나온 거죠. 15조. 자, 4번.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나왔네, 뭐. 적용 압처. 이때는 과표 뭐가 되는 거죠? 채권 금액이고 세율은 1000분의 얼마죠? 2. 5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뭐야? 밑줄 무신고. 근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뭐 했대, 여러분? 납부했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거로 본다. 따라서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뭐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죠. 근데 여기는 뭐랬어? 50%를 경감한다. 그래서 제가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죠. 50% 경감이 아니라 아예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때린다고, 때리지 않는다고,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부과하지 않는 거하고 50% 경감은 같은가 다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11번. 재산세 갑시다. 과세는 이제 재산세, 납세면 되는 사람 틀린 것은 별표 3개 계속 나오네, 계속. 틀린 거 물어봤죠? 자, 1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뭐 할 경우? 다를 경우. 주택이라는 게 문제죠? 주택의 요건 뭐죠, 여러분? 구분 소유. 그럼 사람은 몇 명이죠, 여러분? 지금? 2명.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라서 하나, 항상이 하나야.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자, 우리 주택 합시다. 주택 재산세 때립시다. 주택 건물과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토지가 있죠. 그러면 정부는 이 토지에 대해서 매년 정부가 가액을 공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단독주택이면 뭐가 나오고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면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된다고 그랬죠? 이건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럼 그 정부에서 공시한 가격을 우리 뭘로 가지고 때리겠다는 얘기야? 재산세 때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무슨 가격에다가 시가 표준에다 뭘 곱해야 되죠,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자, 8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요. 얼마로? 8억으로 공시됐다고. 공동주택 가격. 그러면 이거를 갖고 오라는 얘기죠? 응? 이걸 뭐로 보라고? 공시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라고. 그래서 여기다 공정시장가 비율 몇 프로 곱하죠?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죠? 그럼 과표는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세요. 8억 원 곱하기 60% 하라고. 68에 48, 4억 8천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과표가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 근데 사람은 지금 여기 주택 건물은 누가 소유하고 갑이, 토지는 을이 갖고 있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지금 같다 다르다. 그래도 일단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고. 하나만 나와도. 그래서 항상 주택분 재산세 과표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왜? 얘는 무슨 가격이니까 여러분? 무슨 가격이죠? 전체 가격이라고 그랬죠? 건물은 물론 토지까지 포함한 일괄 공시가격이라 했잖아. 네? 그래서 정부에서 내 주택에 대해서 가액을 공시할 때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공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가로 나온다고? 전체 거 나온다니까. 가격이 몇 개 나오는가? 하나. 그러니까 요 공시된 가격 얼마 여러분? 8억. 요걸 해당 주택에 뭐로 하고 여러분? 시가 표준으로 하고. 여기다 뭐 한 번 더 곱해라.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여러분? 60%. 그래서 과표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4억 8천 하나 나온 거죠? 그럼 과표 나왔으니 이제 뭘 곱해야 돼요 여기다 여러분? 세율.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 나왔겠죠? 그래서 하나 나온 걸 가지고 2분의 1씩,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달 보내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몇 명이라는 얘기야 사람이? 2명이라는 얘기야 2명. 그러니까 이걸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뭐 갖고 나눠줄 거냐 이 얘기야. 그럼 이때는 뭐 갖고 나눠주라고 여러분? 건축물과 토지의 뭘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어떻게 하라? 안분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과 토지 시가 표준액에서 그 각자 건축물 또는 토지 가액에 뭐 하는 거?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나눠주면 된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에서 몇 개 나오는 거 항상 하나. 왜 하나만 나온다고 여러분? 공시되는 가액이 전체 가액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 이거는 세법이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뭐 할 때, 공시할 때, 저건 여러분 학교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배운 거잖아. 응? 부동산 학교에서 가격 공시제도 배우시죠? 그거 끌고 온 거야, 여러분. 세법은 거기 학교에서 배우셨던 그 내용을 우리 끌고 온 거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그 주택에 대한 뭐를? 산출세액을 밑줄 여러분, 건축물과 부속 토지 뭘로 여러분? 시가 편의 비율로. 요거를 최근에 시가 편의 비율로 여러분 면적 비율로 바꿔버렸어. 출전이. 흉측한 놈이에요. 그래서 안분 계산한 분에서 누구를 밑줄? 소유자를 납세문자 본다. 자, 2번.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은 누가? 위탁자야, 여러분? 아니죠. 수탁자죠, 수탁자. 뭐 다 맞췄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도 틀렸다면 정말 창문 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문자는 자, 또 하나 틀렸죠? 뭐죠, 여러분? 동일한. 동일한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각각 다른이죠.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쪽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을 때는 그 자를 뭐로 보았어요, 여러분? 매수 계약지로 봐서 뭘 내라? 재산세 내라 그 얘기죠. 자, 여러분 4번과 5번 묶어주시고요. 4번과 5번은 통칙, 기본 통칙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2개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자, 과세기는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양도 양수된 때. 여러분 여기 과세 기준이니까 언제죠, 여러분? 6월 1일. 이날이 뭐였다는 얘기야? 잔금 지급일이었다 그 얘기야. 하필 잔금 지급일이 언제라는 얘기야? 6월 1일이라는 얘기야. 그럼 우린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무자인데 지금 6월 1일이 잔금 지급이라다 보니까 도자와 수자가 다 얽히는 거죠. 그땐 도자 잡아라, 수자 잡아라, 수자 잡아라 그 얘기 여러분. 자, 5번. 일반 법인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때는 매수인이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일반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나요? 맞죠? 왜냐? 첫째,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여러분?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거. 둘째, 무슨 매매죠? 연부 매매죠. 셋째, 뭐가 부여되죠? 무상사용권 부여되죠.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과세권자가 매도자가 이 국가 등이 아니라 지금 누가 나왔다는 게 문제 여러분? 일반 법인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내라? 매도자인 일반 법인이 재산세 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하셨나요, 여러분? 예, 17쪽에 나와 있는 내용 물어본 겁니다. 17쪽. 자, 12번.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거 물어봤네요. 자, 지난번에 분리, 그 다음에 이번에 종합. 가장 토지 구분에서 기본입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어떤 토지랬어요, 여러분? 사업용 토지는 어떤 토지고? 별도.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 그래서 어류에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별사종비. 자, 요약집 18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아닌 거 물어봤네, 여러분. 그러면 1번 볼까요, 여러분?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에 뭐 나왔어요, 여러분? 잡종지. 또 뭐,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죠, 여러분? 얘는 대표적인 무슨 선수죠? 종합이죠? 자, 2번과 3번 묶으시고요. 2번과 3번 꼭 비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공통점은 여러분 적으세요. 둘 다 소재지 위반한 겁니다. 2번과 3번은 둘 다 뭐를 위반했다? 소재지를 위반했습니다. 근데 2번,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농지나 목장용지, 밑줄, 농지나 목장용지가 어디 있으면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어디에 쓴다 해서 반드시 개녹에 있을 때만 007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 개녹이야, 개녹을 제외한 지역이야? 개녹을 제외한 지역. 그럼 소재지 조건 위반한 거죠? 원래 보내 종합으로 가야죠, 종합. 그런데
3번은 뭐란 얘기가 문제야, 여러분? 공장용지라는 게 문제니까, 공장용지. 공장용지니까 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인 거죠. 근데 그나마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쓴다고 했죠, 여러분? 공업지역 할 때 공짜, 산업단지 할 때 단자, 어디 기억하라서? 공단. 그래서 공단 안에 있으면서 기준면적 이내분은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몇 프로? 0이.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공단이야, 공단 외의 지역이야? 네, 공단 외의 지역이죠. 그럼 소재지 조건 위반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소재지 조건을 위반했지만 기준면적 이내분은 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맞으니까 어디로 보낸다, 여러분? 별도죠. 3번이 별도죠. 그래서 답이네요, 3번이. 4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죠. 5번 건축물 시가편액에 해당 부속토지 시가편액의 몇 프로에 미달하는 토지죠, 여러분? 2%에 미달. 5번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전에서 아마 5번 갖고 충분히 장난칠 수 있어요. 자, 2%에 미달하는 토지죠.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고, 여러분? 별도. 곤발바닥, 소발바닥, 뭐래서 별도. 하여튼 바닥 면적 남은 그냥 별도로 생각하라고. 많은 생각하지 마. 어차피 민국에서 많은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머리 아프잖아. 근데 바닥 면적을 뭐 했어요, 여러분, 여기? 제외.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종합이죠. 저 같으면 저는 솔직히 제가 출전 들어가면 저는 5번 갖고 장난칩니다. 자, 13번. 저는 이제 별표 3개짜리죠. 앞에서 봤던 분리와 종합. 가장 기본적인 문제 정리해놓고 이제 요즘 형태는 13번이죠.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보다 틀린 것은 별표 3개. 그럼 13번의 특징이 뭐냐? 얘는 분리, 별도, 종합 다 섞어놓고 구분해봐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종중이 소유는 농지와 이면은 종합합산과세 한다? 맞아서 틀려서. 진짜 여러분 맞추게 하려고 제가 아주 바닥이나 아주. 이것도 틀려서 게임 끝난 거죠, 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이면은 무조건 뭐래서 007 분리 계속 얘기했죠. 그래, 이걸 못 잡아내면 이제 우린 또 어려워지는 거죠. 2번 가서 한번 봅시다. 재산세가 밑줄, 비과세, 면제 또는 뭐야, 여러분? 경감. 얘들의 공통점 뭐야? 세금 안 내는 애들이다고. 안 내는 애들이니까 종합이나 별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자, 3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가세토지나 별도합산 가세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 밑줄, 거의 신탁 재산, 수탁자 고유재산 구분하시라고. 신탁 재산은 누구 거고? 위탁자 거고. 수탁자 고유재산은 글자 그대로 누구 거고? 수탁자 거고. 그러니까 서로 소유자가 같은가 다른가? 다르죠. 비록 재산세는 누가 내지만 둘 다. 수탁자가 내지만은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다른 거니까 합산하라, 합산하지 마라. 합산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 합산하지 아니한다. 4번.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과 별도. 즉 동일한 위탁자인 종합과 별도는 어떻게 하라? 위탁자별로 어떻게 하래서 마지막 합산하여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만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3번과 4번은. 3번과 4번. 마지막을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갑시다. 밑줄 5번은 뭐죠? 한 동의 건물이죠. 요 놈이 어떻게 했대?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죠? 이거 우린 뭐라고 했죠, 여러분? 겸용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때는 어떤 놈만 주택을 본다고 했죠, 여러분? 주거용만 주택을 본다고 그랬죠, 주거용만. 그럼 나머지는 뭐로 보는가? 건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그 토지는,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의 용도를 사용하는 밑줄, 뭐에 따라서? 건물 면적 비율에 있죠. 여기는 시가편의 비율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각각 뭐예요? 안분해서 밑줄, 주택 부속 토지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밑줄, 건축물 부속 토지 몇 개로 구분하라? 2개로 구분해서. 자, 주택 부속 토지는 뭘로 때리는 거죠,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고,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뭘로 과세하는 거죠?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2쪽에 나와 있죠. 5번은 22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20쪽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재산세 세율에 관한 설명서 이런 거죠. 별표 3개짜리죠. 하여튼 재산세 과세비율과 세율은 여러분, 제발 좀, 옳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별표 3개. 자, 동일한 시군구 안에 주택,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겠답니다. 자, 여러분 명의로 지금 강동구에 주택을 2개 이상 갖고 있다 봅시다. 이때 재산세는 밑줄, 소유자별로 합산한 주택 가격에 대해서 해당 세를 정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무조건 뭐죠, 여러분? 개별 과세라고 그랬죠? 재산세는 뭐다? 재산별 개별 과세야? 무조건 개별 과세. 딱 예외가 있었죠, 여러분? 개별 과세 예외가 뭐였죠, 여러분? 종합과 별도는 무슨 과세죠? 합산 과세잖아. 그러니까 재산세는 종합 합산 과세도 이제 별도 합산 과세도 이제 무슨 말 나왔어요, 지금? 여기 종합과 별도는 무슨 말 나와 뒤에? 합산아, 이거 써져 있잖아. 얘들은 무슨 과세 하세요? 합산 과세라 써져 있잖아. 그럼 얘들만 무슨 과세 하는 거고? 합산이고 나머지는 다 뭐란 얘기야? 재산별로 개별 과세 한다고.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고 이게 뭐인 거예요, 여러분? 예외인 거죠. 자, 정리합시다. 재산세를 과세하면 무조건 재산별로 무슨 과세한다? 개별 과세한다. 제가 강동구에 뭐 지금 우리 서울에서 가장 지금 주택 가격이 뛴 데가 뭐 용산구 또 어디였지? 3개구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강동구가 제일 많이 뛰었다고 나왔죠? 우리 집 안 뛰었는데? 용산구하고 또 뭐 마포구였나요? 마포구, 용산구, 마포구, 그리고 강동구가 나온 거죠. 우리 집 안 뛰었어? 희한하죠? 우리 집은 그대로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동구에 재산을 10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 명의로 10개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재산세를 할 때는 제 명의의 10개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과세라고요? 그런데 뭐가 나오면 종합과 별도는 여기 뭐라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글자대로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라? 합산하라. 오케이, 여러분? 됐어요? 예. 이렇게 하면 또 지난주 같은 현상이 발생할 텐데. 자. 그래서 결론 1번. 1번.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별도 종합이라는 합산 과세란 말이 없느나 무조건 뭐다? 개별 과세. 따라서 이때는 뭐였죠? 주택별로죠. 주택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한 주택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별로 해당 세를 적용한다. 무슨 과세야? 개별 과세. (22쪽) 적으시고요. 2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과 고급주택과 골프장과 고구라장. 나왔다. 이거 뭐죠? 사치성 재산. 그래서 얘들은 4% 세를 적용한대. 맞아요? 그렇죠.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누진세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고급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3번.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게 2명 이상이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재산은 몇 개인데, 주택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지금 사람이 몇 명이라는 얘기야? 2명. 그럼 이때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한 과표에 표준세를 적용한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과표는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요? 하나. 근데 거기는 건축물과 토지를 뭐 한다서 구분한이 아니라 뭐야? 합산한이죠, 합산한. 22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3번.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뭐랬어요, 여러분? 합한 금액을 과표해서 무슨 세율 정한다,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무슨 토지니까? 합산 과세 토지 써져 있잖아. 거기 합산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과표를 어떻게 되는가?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죠. 그 써져 있죠, 여러분? 종합합산. 그죠? 예. 그래서 합산이니까 뭐하라, 여러분? 과표를 합산해서 과세라.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별도도 똑같죠, 별도도. 왜? 별도도 뭐니까? 합산 과세니까.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몇 년간 여러분? 5년간 가감할 수 있다. 맞아서 틀렸어, 여러분? 뭐가 틀렸죠, 우리? 네, 5년간 틀렸죠. 다 눈에 보이죠? 사유가 발생 언제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해당 연도에만이죠, 해당 연도에만.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21쪽 적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번. 좀 쉴까요? 예, 좀 쉬죠.